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심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박경숙입니다. 공부들 많이 하셨나요? 많이 못하셨다고요? 바쁘시죠? 그러나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면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제 2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 필기시험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문제를 저랑 풀어보기 전에 먼저 스스로 나눠드린 28회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고 난 이후에 저랑 이 동영상 강의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입니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새로운 일에 적응이 빠르다. 2. 변화에 대한 적응이 빠르다. 3. 매사에 신중하고 결단력이 강해진다. 4. 일에 대한 자신감과 자립심이 강해진다. 5.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려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답 정하셨나요? 그렇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적응이 어르신들은 느리죠. 그리고 두 번째 변화에 대한 적응도 느립니다. 그리고 매사에 신중하고까지는 맞는데 결단력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유부단해지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고요. 일에 대한 자신감과 자립심이 저하되죠. 그래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려고 한다라는 것은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라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라서 5번이 답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중 독립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1.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노인을 평가한다. 2.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다. 3. 지식과 기술을 젊은이와 분리한다. 4.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5. 노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넘어가 버렸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유엔이 말한 노인을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5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지금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독립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지 독립할 수 있나요? 그렇죠? 소득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 독립의 원칙은 2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소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가능한 가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독립의 원칙을 설명하는 거죠. 시설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독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2개가 독립의 원칙이고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제한한다라는 말이 틀렸죠. 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촉진한다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한다라는 게 참여의 원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포함된다. 2.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에 해당된다. 3. 등급판정은 방문조사자가 한다. 4. 등급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다. 5. 등급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입니다.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자, 단기보호는 여러분 재가급여이지요. 재가는 모두 6종류가 있고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6가지는 재가급여입니다. 그래서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인데 시설급여라고 해서 틀렸고요.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등급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하죠.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 하는 거고요. 등급 인정 유효 기간은 최초로는 1년 이상입니다. 최소 1년 이상이고요. 이제 갱신할 때는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죠. 등급 판정일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 단기보호, 2. 방문간호, 3. 방문요양, 4. 방문목욕, 5. 취약안보호입니다.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일정 기간 동안 하고 기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보호이지요. 수급자를 일정 시간 동안 신체활동을 지원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취약안보호이고요.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을 하거나 가사활동 지원을 하는 것을 방문요양이라고 하고, 방문 목욕은 목욕 장비를 갖추어서 가정으로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요양업무 수행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흡인, 2. 호흡 측정, 3. 외상처치, 4. 유치 도뇨관 삽입, 5. 복지용구 이용 도움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흡인은 석션이죠. 일반적으로 석션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아시던데 가래 뽑아내는 것을 석션, 흡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호사가 하는 의료행위이지요. 간호사나 의사가 하는. 자, 두 번째 호흡 측정도 맥박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호흡을 측정하는 것은 책에 의료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외상처치도 당연히 의료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유치도뇨관 삽입도 당연히 의료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용구 이용을 도와주는 것은 어디에가 있냐면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라고 여러분 그 정서지원 서비스 밑쪽으로 아래쪽에 있죠. 그 표에 보시면 48페이지 그 표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있는데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의료행위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배우자를 잃은 대상자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가족에게 연락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알려주고 관심을 갖게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1번 숙련된 수발자, 2번 정보 전달자, 3번 옹호자, 4번 중재자, 5번 동기 유발자입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자, 같이 한번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가족에게 연락하여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상자의 상태를 가족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정보 전달자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 다음 사례에서 시설생활노인이 침해받은 권리로 옳은 것은 외부 사람이 시설 방문을 왔다면서 사진을 찍고 마음대로 방문을 열고 이것저것 묻고 가서 피곤해 죽겠어.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자, 어떤 권리를 위반한 사례일까요? 침해받은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침해받은 권리,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위반했냐라는 건데,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마음대로 방문을 열고 막 본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뭐를 위반한 사례일까요? 그렇죠?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노인의 권리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한 문제 정도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이제 출제가 제일 많이 됐던 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어떤 용어가 많이 나오냐면 개별적인 욕구, 개인적인 선호 또는 직무교육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파악해서 그분이 원하는 그런 식단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 개별적인 욕구를 해준다는 건 질 높은 서비스죠. 그리고 직무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직원들을 직무교육을 시킨다는 건데, 직원들을 직무교육을 시켜놓으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그래서 직무교육 이런 단어 나오면 질 높은 서비스입니다. 자, 두 번째,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는 우리가 보면 그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구속을 하지 않는다 책에는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손발을 어르신이 그 사례를 보면, 책에 있는 사례를 보면 어르신이 골절의 경험이 있어서 침대에다가 손발을 이렇게 묶어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한 사례인 거죠. 세 번째,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같은 경우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존엄한 존재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용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례를 보면 막말을 한다든지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학대를 하는 그런 사례들 같은 게 나오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위반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인데, 이거 같은 경우 보면 고충 처리, 불평을 즉각 처리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에. 그리고 사례를 보면 이제 병원 갔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식은 밥을 준다. 그런데 그거를 뭔가 표현할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례가 이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위반한 사례로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전화 운영, 사례 접수,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피해 노인에 대한 상담 보호. 1. 보건소, 2. 재가복지센터, 3. 노인종합복지관, 4. 노인보호 전문기관, 5. 정신건강복지센터. 자, 정답은 뭘까요? 그쵸, 여러분?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죠. 자, 보시면 노인 학대를 신고하는 거를 접수를 받고요. 네, 사례 접수를 받고 노인 학대 행위자를 상담한다든지 또는 피해 노인에 대한 상담과 보호를 하는 곳, 이곳은 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노인 학대 행위 A와 유형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1번 창피를 준다 성적 학대, 2번 외출을 못하게 한다 신체적 학대, 3번 가출을 해도 찾지 않는다 자기방임, 4번 치료를 못 받게 한다 경제적 학대, 5번 대상자의 말을 무시한다 유기. 자,
정답은 뭘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피를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분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에는 언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창피를 기분이 나쁘게 그냥 할 수도 있고 말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서적 학대이기 때문에 틀렸죠. 자, 외출을 못하게 한다, 구속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신체를 못 나가게 한 거니까 신체적 학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요. 자, 가출을 해도 찾지 않는다. 이 사례 이대로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임에서 보시면 그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거부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과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가출을 해도 찾지 않는다는 건 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방임은 아니고요. 자기 방임은 자기 스스로 식사를 거부한다든지 치료를 거부한다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죠. 자, 네 번째, 치료를 못 받게 한다. 이거는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방임은 뭔가 해줘야 될 거를 안 해준 걸 방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에게 목욕도 시켜주고 식사도 제공해드려야 되고 치료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공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방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자의 말을 무시한다. 아까 말과 관련된 것들 다 정서적 학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시하는 건 또 기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건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시설에서의 대처 방안은 1. 2년마다 대상자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다. 2. 피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주방보조로 변경한다. 3. 대상자 가족에게 연락하여 즉시 퇴소시킨다. 4. 상습적인 경우에는 몰래 녹취를 하여 피해 보상을 청구한다. 5. 피해 요양보호사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5번이죠. 자, 여러분 보시면 성희롱 당했을 때 시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하는 문제인데 이 시설은 우리가 대상자와 직원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가 아니라 1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주방보조로 변경한다. 이거는 피해받은 분에게 또 피해를 주는 경우이죠. 그래서 이거는 틀립니다. 피해를 주면 안 되죠. 피해받은 사람인데. 자, 세 번째, 대상자 가족에게 연락하여 즉시 퇴소시킨다라는 건데 이 즉시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 퇴소도 사실은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거라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퇴소를 하게 된다라면 이 피해 요양보호사가 그것을 원하는지 또는 어르신이나 가족들이 충분히 그것을 수용했는지 의논하고 해야지 바로 즉시 퇴소를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상습적인 경우가 나오네요. 상습적인 경우에는 몰래 녹취를 한다. 네, 그리고 피해 보상을 청구한다. 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몰래 녹취하는 거는 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또 범죄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죠. 피해 요양보호사가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게 한다 입니다.